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더 이플렛 340화 베르세르크 11번째 편이자 마지막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스입니다. 야, 정말 장기 프로젝트였네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할 작품이었나? 그럼요. 그렇다. 그리고 연재 기간을 생각해봐요. 아, 그렇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허용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사실 41권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 그렇죠. 캐릭터도 너무 많았어 그동안. 그렇죠. 어쨌든 연재 기간이 뭐 몇십 년이니까. 자, 그럼 38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가츠 일행 얘기에서 잠깐 벗어나가지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리케르트랑 에리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둘이 진마차를 타고 있어. 이제 그 동굴에서 나왔잖아. 거기 무너졌잖아 옛날에. 그래서 다 진마차를 타고 갔는데 트롤한테 쫓기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위기의 순간에 매해단이 신매해단이 와가지고 구해주는 거죠. 그 아비안이라고 활 쏘는 친구 있잖아. 근데 활 쏘는데 이제 트롤 중에 되게 거대한 대왕 트롤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얘도 사도화로 변신을 해가지고 소탕을 완료를 했어. 그래서 대왕 트롤. 거대 왕을 트롤. 좋아하구나. 그런 거구나. 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됐냐? 세계 나선수라는 게 생겼대.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큰 약간 반투명한 것 같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나무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게 가린슈카 대제가 그때 전생한 다음에 맞아요. 그래서 변한 요 상태가 이제 굳어져서 네. 그 세계 판타지아가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굳어버린 그래서 세계 나선수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그냥 멋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역할이 부여가 되더라고. 포털이 돼주죠. 포털도 되고 이 근처에서 농작물도 잘 자라고. 뭐 그렇게 그런 돼버리는. 거잖아요. 마물도 안 오고. 그리고 그 옆에 팔코니아가 있잖아 이제. 그래서 그 팔코니아로 이제 전 세계의 난민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살 수 있으니까. 딴 데는 이제 마물이 넘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팔코니아를 봤더니 엄청 웅장해요. 하얀색으로 그냥 굉장히 커다랗고 조각도 잘 돼 있고. 여기에 들어오니까 뭐 온갖 인종들이 있고 쿠시아닌들도 그냥 잘 살고 있어. 되게 이상적인 국가? 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곳이 돼 적도 있어. 끌어안는 국가인 거지. 네. 이거야말로 이제 유토피아인데 뭐랄까 약간 이질감이 드는 유토피아잖아. 왜냐면 이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깨워놓은 거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축한 게 절대 아니잖아. 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결국 그리피스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움직인다는 게 마지막 권에 이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래서 더더욱 화려한 뭐 조각상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막 치장이 돼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도시예요. 네. 그리고 맞아 하수 시설 뭐 이런 거 다 돼 있다고 돼 있어. 네, 뭐 상하수도 다 돼 있- 네. 뭐 이런 것도 어. 고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도대체. 어? 예전 뭐 주몽 드라마 보면 거기 또 하수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 그거 민속촌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역시 가끔 뭐 갑자기 환빠가 돼가지고 전신주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리케르트랑 에리카가 난민이잖아요 결국. 그 난민들이 머무는 난민 센터 같은 게 생겼는데 거기에 그 탄생제에 장애 나왔던 매춘부들이 그걸 관리하는 인력으로 나왔다라고. 되게 간만에 옛날 캐릭터들이 나오고 거기 마곡간도 있는데 마곡간지기가 그 쿠샨의 요소병단 단장 다이바가 여기서 조용히 일하고 있어. 그렇죠. 되게 웃겼어. 봄을 부리면서. 나 처음에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낯이 익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 누구더라? 할아버지, 누구더라? 그러니까, 그치. 다이바였어. 자기 능력 발휘해서 지금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말 착착착 하면 딱 알아서 딱 들어가. 뭔가 대단한 동물을 하나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드러나면서 좀 반전 그쵸. 재미도 주고. 네. 다이바가 이제 개그 캐릭터로 전락이 됐어요. 그리고 리케르트는 궁전 내부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궁전 내부에 오니까 그리피스가 전투 후에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 망자들의 영혼을 불러와가지고 가족이랑 재회시켜주는 그런 걸 또 하고 있어요. 난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약간 쇼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야. 정말로 영혼을 이렇게 불렸을까?
영혼이 정말 사람들한테 보였을까? 근데 요게 가지는 효과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뭐를 없애줬냐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아예 사라지게 만든 거야. 그치.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지. 그리고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영혼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자연의 섭리상 가당키나 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네. 이것 자체도 되게 잘 꾸며진 조작된 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몇 번 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신관의 역할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좀 거짓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 너무 신격화된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인간이 과연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은 뭐 그냥 어차피 살다가 죽어도 뭐 아무런 지장이 없겠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잖아.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이 뭐랄까 미오라 켄타로가 지향하는 거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이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훗날에 어떤 뭐 비밀이 좀 밝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짐작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작가님 영혼이나 좀 불러다 주지. 아 이상 소리예요. 뒷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법왕이 여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장례식을 진행해주고 있어. 완전히 꼬붕댔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 샬로트 황녀도 참석하는 되게 큰 행사고 리키레트가 이걸 보더니 되게 장엄한 한편의 종교화 같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도 그리고 뿌듯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로크스가 나와가지고 리키레트 너가 과거 매의 날개였는데 너는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 그러면서 전마병단의 둥지인 만마전을 보여주죠. 거기에 그 요물들, 마물들이 같이 막 섞여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런 곳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인간들은 거기에 못 들어가지. 그 흉폭한 곳이 있고. 하지만 이거를 유지시킴으로써 그리피스가 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싸울 일이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리피스가 여기서. 그러면 이 그리피스에 대해서 대적하는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나쁜 새끼가 된 거야. 전 인류적으로 이제는. 근데 사실은 걔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 인류는. 모르죠. 먼지 같은 존재잖아 가치는. 그렇죠. 지금 얘가 하고 있는 일이 뭐를 향하는지도 아마 모를 거야. 우리 독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색깔도 그리피스는 항상 하얀색이고 검은 가츠는 검사고. 검은색이고. 예. 네. 그리고 어쨌든 목표 자체도 되게 뭐 소소하다고 해야 될까? 캐스커의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게 제1 목적이잖아. 정신 차리게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생각하겠어. 뭐 이런 거니까. 사실 안 싸워도 돼. 그리피스한테 그 행복하게 살면 돼. 복수심으로 자기 삶을 더 망칠 필요도 없어. 뭐 그런 방식으로 간다면은 만화가 안 되니까 뭔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갈등을 부추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그 증오심을 더 자극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오래되기도 했고 지금 그 캐스커가 깨어난 다음에 가치를 두려워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몸이 보면- 기억하고 있는 네. 거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피스를 향한 증오를 계속 이제 추구해 나가는 게 맞나라는 또 생각도 들어. 그럼 이제 작품의 기조마저는 약간 흔들리는 거니까 뭔가 다른 방식으로 고하는 게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식으로 짐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그리피스랑 가치가 두 개의 큰 축인데 그리피스는 이미 하고 싶은 걸 다 잃어버렸어. 맞아. 유토피아를 만들었어 완전히. 그냥 마물들 오면은 걔네들 좀 이렇게 매단 보내가지고 쫓겨 보내고 난민들 와가지고 앞으로 더 이쪽을 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면 돼. 그리고 끝냈고 가츠도 뒤에 말하지만 요 정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원하던 캐스커의 정신을 돌아오게 했어. 그럼 서로 자기의 제일 큰 어떤 필생의 과제는 끝냈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굳이 가치가 또 그리피스랑 붙어야 되는가는 모르지. 근데 안 그래서 가르쳐 주셨지. 그 뒤에 막 쿠션에 그 무슨 바카라바 맞나? 바카라카. 바카라카? 바카라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츠 편으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거보다는 여기서 새로운 파티를 이뤄서 나가는 게 보이죠. 네, 리케르트가 거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리케트랑 뭐 다이바랑 뭐 걔네 바카라카 일족이랑 해가지고 마치 얘네들이 파티 또 하나의 파티를 이루고 이 파티조차도 이제 이 팔코니아를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지 않을까요? 같이 일행과? 모르죠. 어쨌든 그 방향이 점점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만 보여지고 요 파티 구성이 훨씬 재밌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법사도 훨씬 재밌고. 그렇지. 여기가 더 강력해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걸 스피노프로 만들면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꾸리지 않았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좋아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갔을 테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면서도 새로운 파티도 구성하고 하면서 앞으로 또 얘기가 무궁무진하잖아요. 어쨌든 일단락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캐스커가 깨어나는 네. 거가 나오면서 살짝 앞에 얘기 또 정리해주고 그 작가님이 이거 안도하신 거 아니야? 아 됐다 캐스커까지 했다. 이러면서 마음을 놓으신 할 만큼 거 아니야? 했다. 이제 드디어 반은 왔구나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리케르트는 이제 마침내 그리피스를 만나서 그리피스가 물어보죠. 이제 선택은 했어? 그러니까 싸다구를 때려요 갑자기. 그래서 로크스가 그거 보고 빡쳐가지고 저 새끼가 이렇게 주먹을 꽉 쥐니까 그 신전이 아니지. 그 왕궁의 어디 벽을 이렇게 막 무너지더라고 살짝. 그리고 그 기둥 뒤에 바키라카 수장 시라트 걔가 살짝 숨어 있어요 또. 그걸 보면서 결국 리케르트는 그리피스에 동조를 할 수 없는 거지. 유토피아를 네가 만든 건 알겠는데 그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우리의 메해단이 재물이 됐잖아. 메해단으로서 과거의 메해단으로서 그거를 도저히 같이 할 수는 없고 나도 팔코니아가 마음에 들어 리케르트. 원래 리케르트가 손재주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보면서 여기는 옛날에 이렇게 쓰던 것도 있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거 실제로 뭐 공기를 쏘는 거예요. 뭐 막 이런 것도 만들어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개량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화기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리케르트 여기였으면 할 일이 너무 많고 자기도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되게 안전해. 하지만 그럼에도 그리피스가 만든 이곳에서 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에리카를 데리고 떠나기로 결정을 그 해요. 전에 이미 사실은 알고 있었잖아요.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인지 그 가치한테 얘기 들었을 때. 그렇지만 너는 이해를 못할 거야. 얘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리피스한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와서 보니까 아 역시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제 뭐 작품 안에서 얘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 대의를 이루는 게 합당한가, 옳은가. 정말 그렇게라도 추구해야 될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주제들 되게 많잖아. 네. 우리가 다음 편에 얘기할 닥터 스트레인지 2도 사실은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흘러가면 정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잖아. 왜 소수의 희생을 전제해? 자기가 아니잖아. 자기가 희생을 자처한 게 아니잖아. 뭐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결국 얘기하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만 실제 세계 안에서도 이제 그게 구현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뭐 작품 안에서 창작품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근래 전반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결국 좀 오래됐지만 정의란 무엇인가 한창 유행했을 때도 이거잖아요. 공리주의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말 그렇게 하려면은 희생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런 대중문화로 다 옮겨온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리케르트는 떠날 건데 일단 현 매단들은 일단 싸다구로 때린 거에 너무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그리피스님의 로크스가 그 라크샤스라고 암살하는 대장 있잖아요. 네. 걔를 보냈어. 근데 그 시라트 바키라카 소장이 구해주죠 습격해서. 그러면서 왜 구해줬냐면은 그냥 구해준 게 아니라 보니까 리케르트가 뭔가 매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려고 구한 거야. 그건 가치지. 그러니까 라크샤스도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나? 얘가 종종 나오는데 인간은 아닌 것 같잖아. 가면 쓰고. 그냥 망토 두르고 있는데 움직임이 인간이 아니죠. 네. 그리고 막 공간 이동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기묘한 어떤 존재인데 가면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꼭 머리라는 법은 없지. 뭐 이런. 그러고 이제 가면 바꿔 쓰고 디자인 이제 갈아주고 하는데 또 이제 뭐 이렇게 싸우는 것들이 좀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면 있는 곳이 머리가 아니면 어떡하냐? 불 태우면 되지. 그래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요. 안 죽어. 라크샤스가 전마를 해가지고 되게 거대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심지어 에리카를 납치를 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에리카 죽겠네 할 때 다이바가 짜잔 등장해가지고 뱀이랑 쥐를 엄청 데리고 와서 라크샤스를 괴롭히죠. 요 전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다이바가 그 큰 전투 이후로 무릎이 좀 아파 시려. 가지고 에구구구구 하는데 에리카가 도와줬죠. 에리카가 그 옛날에 에리카 아버지가 쓰던 무릎 보호대라고 할까? 보호대는 아니고 좀 잘 걷게 해주는 그런 기구 같은 게 있어요. 보행 보조 도구 이렇게. 예. 그거를 채워주니까 다이바가 이제 감동을 한 거야. 손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구해줬어요. 너는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너네 재밌겠는데 나도 너네랑 따라갈래? 그러면서 다이바가 비행 요소를 딱 데려와가지고 그걸 타고 다 같이 탈출을 성공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기묘한 파티가 이루어졌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잖아. 그리고 이거 떠나는 모습을 또 그리피스가 봤죠. 멀리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뭐 대세 지장 없으니까 뒀겠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번에 애들이 갔네. 그런 거요? 어쨌든 되게 재밌는 파티. 아 보고 싶어 이런 것도. 이거는 그냥 진짜 스피노프로 누군가 그냥 소설로 써도 될 것 같아. 음. 그냥 얘네들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그냥
또 뭐 갈 때까지 가다 또 요 정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멀티버스로야 진짜. 아니 멀티버스 아니어도 그냥 616에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요 에피소드는 잠깐 이렇게 끝나고 다시 가치 일행으로 돌아와서 요정섬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가치가 약간 농담을 해. 간신히 오체 만족으로 도착을 했대. 그 오체 불만족 그 얘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옆에서 무슨 소리야 그게 막 그런 애들도 있고. 근데 되게 가치답지 않게 다 너희들 덕분이라면서 모두한테 감사 인사를 해요. 요때부터 계속 이제 뭐만 하면 감사하고 있어. 이제 사회성을 덕분이야. 배웠어 가치가. 아니 이제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자꾸 이제 표현을 해주더라고. 그렇죠. 그 동안은 애가 되게 까칠했잖아. 그리고 자기 따라오지 곁에 마. 오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뭐 이시도로한테 검술도 가르치고 물론 잘 못 배우지만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완연한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룬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또 감사 인사 계속 해줘야 된다니까. 그거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세마 엄마가 인어 상태로 같이 왔잖아요. 근데 요정섬은 시간의 흐름이 다르니까 조심하래. 그 왜 그런 거 진짜 어디에 들어갔더니 나중에 빠져나와 보니까 30년이 흘러 있더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나오는 순간 뭐 할아버지가 됐다더니 네.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돼 있다는 거 아니야? 그 요정이 있는 공간에 있다 나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라시마 타로 그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본인도 되는 경우도 있고, 딴 사람들만 알았어, 듣는 경우도 알았어. 있고. 그래.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섬에 들어왔는데 섬이 그냥 만만한 곳은 아니더라. 앞에 결계가 쳐 있는데 시르케가 이 결계쯤이야 그러면서 훅훅 지나가고 그다음에 무슨 호박밭이 있어. 허수아비들도 있고. 근데 스퀘어크로우. 호박을 거드리니까 갑자기 허수아비가 벌떡 일어나서 공격을 해요. 뭐 이건 가치가 그냥 썰면 되잖아. 물리 공격 먹히면 다 되는 거 근데 아니야?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그 다음에 근데 여기까지는 금방 해결을 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불꽃 거대 인형이 나오잖아. 네. 안에 뭔가 사람 형태의 뭘 되게 채워 넣은 듯한 그냥 진짜 거대 로봇 같은 게 막 진격해. 그렇게 갑자기 이런 거 왜 나오지? 뭐 이런 좀 생각 들지 않았나요? 사실 요 정도에 도착을 했으면 이제 요정만 있을 줄 알았지.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요게 불꽃 인형 정체가 뭐냐? 위커맨이라고 해서 뭐 산 재물을 거대한 인형에 넣어 태워 이용하는 주술이래. 이거 그 뭐지 피해 책에 비슷한 얘기 나오거든. 무슨 책이요? 피해 기억이 안 나네. 책. 봤는데. 걔 이름 뭐더라? 크라이바커. 크라이바커의 피해 책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사람이 어떻게 이거는 지금 채워 넣었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서 묘사되는 거의는 뭐냐면은 그 인체 부속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체가 그게 다 이어져 있으니까 막 찢어 죽을 듯한 그런 어떤 고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보게 됐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 섬에 요게 스켈릭 섬이지. 요 안에 이제 몰다라는 마녀 외에 뭐 되게 여러 마술사들이 있어. 다 애들이야. 그리고 몰다는 특기가 이제 비행이죠.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거. 그리고 이 위커맨을 가져와서 얘네를 약간 정말 괴롭힌 건데 장난쳤다는 듯이 얘기하는 뭐 그런 좀 성질이 약간 고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여자 마술사, 마법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사가 등장을 합니다. 게드플린. 뭐 그냥 노인네지 할아버지. 근데 지금 막 그 위커맨이 난동을 피우니까 불이 막 났잖아. 근데 이 도사가 걸어오니까 갑자기 비를 불러서 끈다. 그래서 이거 뭐 너희들 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액션씬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싸우는 거 좀 웃기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만난 거야. 자 대륙의 휘파람이라고 이제 그 비체메가 그 정령수 숲 공격한 다음에 막 불러왔던 그 바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계가 그 이후로 변했다고 하잖아. 그때까지는 명칭이 없었어. 그냥 뭐 그 바람 너도 느꼈지 맨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마술사들 마법사들 안에서는 대유계에서 불어온 뭐 휘파람이라고 그냥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 시르케가 살던 데가 왜 공격 당했는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거죠.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 정령수의 숲이 있었던 거야. 그때 시르케랑 그 스승님이 살던 그런 곳들. 네. 이게 이제 유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걸 막고 있는 공간이었는데 여기를 없앰으로써 그 유계와 현세의 어떤 틈을 그냥 뚫어버렸다, 그냥 해체시켜버렸다, 뭐 이런 거였어. 네. 그러니까 굳이 왜 그랬냐? 몰라, 보고 싶었나 보지.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엘프헬름에 도착을 했다. 네. 거대한 벚나무가 있고 그 시르케가 살던 그 정령소의 숲에 있는 집 형태가 군락을 이루고 있죠. 뭐 여기도 뭐 아주 힘 줘서 그렸더라고, 빡세게. 그렇죠. 다 자,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도사의 집이란 데는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일행들이. 게드플린 외에도 3명의 대도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가사이를 돕는 다나안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그냥 가사를 돕는 거니까 그냥 그 정도겠지 했는데 그냥 이분이 마법사 매니저 정도 되는 줄 알았지. 이분이 알고 보니 꽃보라의 왕이었다. 네. 그런 정도의 살짝 반전이 있었지. 어쨌든 뭐 대륙의 휘파람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을 했죠. 식사를 하면서. 그리고 세계수, 요거 이제 용의 길이라고 마법사들끼리는 부르는 것 같은데, 요거 자체가 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균열이다. 그리고 정령수는 그 세계수의 기생목으로서 현세와 유계의 균형을 지키는 거다. 그리고 가치가 지닌 베헤리티도 이렇게 보게 되죠. 그게 용의 길을 열어 심층부로 닿기 위한 주물이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현세 유계 뭐 이제 갈라져 있는데 이게 틈이 점점 뭐 맞붙었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마법사들의 언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이제 풀어놓는 이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가치가 말하는 이제 비체메 그리피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피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 가치만이 이 중에서는 제일 잘 아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막 이시도르 같은 애는 막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친했냐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건데. 친해집시다. 그러니까 가치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리피스의 목적은 뭐냐? 나라를 손에 넣는 건 그냥 통과점이다. 그러니까 더 큰 목적이 있을 것이다. 더 높은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 짐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것도. 근데 그게 뭘까? 모르지. 뭐 다른 행성이라도 정복해야 되는 거야, 뭐야? 그렇네. 아니면 다른 멀티버스. 모든 것들의 신이 되고 싶다. 유괴 왕 뭐 이렇게 통합 뭐 이런 거야? 근데 가치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리피스는 옛날부터 내 나라를 손에 넣어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자기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말했었잖아, 항상.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제 손에 얻었으면 더 큰 데를 더 바라볼 거다. 저 새끼 성향상 네. 이걸로 만족 안 해. 뭐 이런 그런 거겠지. 거겠죠. 그리고 그 높은 게 뭔지 알아? 나야. 가치가. 나를 가져. 너를 믿는 나를 가져. 아무튼 그런 거지. 인간으로서 나라를 손에 얻는다는 거 굉장히 힘든 목표였잖아. 근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고 나니까 너무 손쉬웠어. 그러니까 애들 손목 꺾는 거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까요? 뭐 그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도 몇 번 마주쳤잖아. 페모토가 된 그 그리피스와.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더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뭔가 있다. 그런 거 아닐까? 그렇잖아. 갑자기 그렇겠죠? 왜 세계수도 세우고 그 가니슈카 대제랑 왜 이렇게 열심히 싸운 거야.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진다. 자, 그리고 이제 엘프 헬름의 전반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숲 안에 들어가니까 뭐 요정도 있고 뭐 유니콘도 있고 막 온갖 어떤 그 환상 존재들이 다 있죠. 여기서 원래는 파크의 마을이라니까 파크 같은 애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처음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 왔네 파크 했더니 그다음 파피푸페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어. 아니 머리가 파크는 딱 하나죠. 뾰족하게 하나로 돼 있으면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 무슨 전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행동이 완전 똑같아. 그렇죠. 애들이. 이제 장난꾸러기 뭐 이런 네. 거잖아. 제가 그리고 여기서 그 다날이랑 가정부가 실은 꽃보라의 왕이었다 하면서 변신하지. 뭐 예쁘게 항상 이런 식으로 힘을 또 발동을 하죠. 그리고 나서 꿈의 회랑이라는 대로 시르케랑 파르네제를 불러. 그래서 둘이 뭐 요걸 통해서 캐스커의 어떤 심층 의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가치가 자원을 하지만 넌 안 돼. 위험해. 캐스커가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접근하기 자체가 힘들 거다라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시르케랑 파르네제가 이제 파견이 되는 거지. 일종의 수면 치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둘이 원래는 자기 꿈을 막 헤매요. 각자의 꿈을 헤매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아이템만 구해가지고 가는 거지. 캐스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지나가던 나온 장면들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아이템이었어. 그렇죠. 자, 파르네제가 그 획득한 되게 뭐죠? 좋았어, 그거. 그 맨 마지막에 대신문관 그렇게 빨래판이었잖아, 그거. 빨래판의 맨 마지막에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곤양반 이름이 뭐였지? 모지구스. 아 모지구스. 진짜. 모지구스 아이템. 네. 나중에 진짜 마법으로 쓰면 재밌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캐스커의 심층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요게 한 권 이상 늘어질 진 진짜 몰랐어. 하지만 이거 자체가 앞서 말했지만 약간 RPG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장면 덕분에 조금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의 모험을 약간 아, 그렇죠. 아우르는. 약간 동화적으로 요약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정리하는 진짜 그런 느낌이 있어. 30년 동안의 일들을 여기다가 그리고 앞에 이거 안 보던 사람도 이거 보면 대충 알게 되는 정도로. 얘가 이래서 마음을 잃었구나 이런. 검은 태양이 비추는 어두운 황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 창에 맞은 검은 개가 관을 끌고 있어요. 근데 이 개의 앞발 한쪽이 없고 관에는 그 매에 단 문양이 있고 뭐 이제 그 문신 뭐였지 그
아이, 뭐, 낙인? 낙인도 이렇게 찍혀 있었나?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다. 눈도 한쪽 이렇게 감았나 뭐 그쵸. 이랬었어요. 누가 봐도 이 개는 가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근데 가치가 막 어떤 그 뭐 마물 비슷한 애들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어. 그랬더니 요걸 구해주고 그 끌고 다니던 관이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그 캐스커 모양으로 보이는 그 인형이 부서져 있어. 그리고 가슴 안쪽에 뭐가 있나 봤더니 그 파크보다도 작은 어떤 캐스커가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더라? 약간 얼기설기 그린 그림 있지? 애가 그린 그림 네네. 같이 막대 인형 같은 그림으로 그런 식의 작은 캐스커가 나와. 말은 못해. 그래서 이게 캐스커의 자아의 파편이다. 그리고 굉장히 깨발랄하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걔가 향하는 대로 이제 시르케와 파르네제가 따라가게 돼요. 관을 끌고 어딘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긴 걸로 표현이 되죠. 네. 근데 나중에 깨보니까 하루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한편 이제 같이 하는 세르피코랑 로드릭하고 이제 연애 뭐 거리고 있잖아. 네. 이때 뭐 마음을 터놓고 이제 막 또 대화를 하더라고. 그리고 세르피코도 감사를 표하더라고. 세르피코가 그래서 사리를 느꼈다고 여기서 표현하지 않아요? 가치한테? 뭐 예전에 그랬었다고 예전에 얘기를 하죠. 그랬는데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 파르네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되게 마음이 바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르네제를 인간을 만들어준 거를 넘어서 마법사까지 만들어주잖아 이제는. 완전 쓸만하게 만들어줬지. 세르피코도 바람의 정령 템도 획득하고 걔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그냥 걔는 파르네제만 행복하면 돼. 그러니까 다시 심층 세계로 가니까 그 걔는 뭘 하고 있냐? 캐스커의 그 부서진 인형 조각들 요걸 모으고 있어. 맞아요. 이게 캐스커의 기억의 단편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주우면은 이제 점차 하나씩 뭔가 재생이 되고 있는 재생이 지 되면서 보이죠? 예. 그리고 공격하는 약간 검은 존재들이 있는데 얘를 이제 그 시르케가 도와서 마법으로 해치우고 그럴 때마다 가츠와 캐스커의 과거가 이제 엿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또 같이 가슴이 보여 갑자기. 가츠? 가츠? 아, 진짜? 상반신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 상반신. 가슴이라고 해. 그러니까 흉부라고 해줘 그냥. 남성의 가슴이라고 좀 이상해 표현이. 아무튼 그 둘의 정사 장면까지 나오니까 파르네제는 눈을 황급히 가리죠. 시르케의 눈을 가리면 스승님은 보면 안 돼요. 저만 볼 거예요. 아니 왜요? 이래야지. 하지만 시르케의 변명. 아 그렇지만 후학을 위해.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오랜 시간 동안 파편을 모아서 그 걔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 뭐 이렇게 바늘산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 그게 이제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보여. 네. 그러고 이제 막 시체랑 막 가시나무 숲이 있는 뭐 이런 공간에서 막 가방 안에 있는 주물을 사용해서 이제 막죠. 뭐 골렘도 쓰고 그 불바퀴 썼던 것도 한번 쓰고 썩은 나무 뿌리 같은 것도 요거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막 썩히고 뭐 이런 걸로 이제 헤쳐나가. 그러다가 시르케 주물이 떨어져 갈 찰나에 파르네제가 모지구스 아이템 이게 진짜 웃겼는데. 가프레스 막 이런 가프레스였다 여기서는 깔고 뭉개는 거였어.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마지막 파편 앞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고 나니까 아 누가 봐도 이제 그리피스를 형상화한 듯한 거대한 새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마지막 파편의 수호자다. 꿈속 최강 존재이고 마물의 왕이다. 뭐 얘를 이제 이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막 도끼를 막 흩뿌리는데 그래서 과거 일식 때 보았던 그 사도 형태를 얘가 이제 취하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얘 자체가 공포 그 자체가 구현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새가 관하고 개 가츠를 들고 이제 날아가잖아. 그랬더니 이제 파르네제가 세르피코의 망토로 이제 구하는 거.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지 이 정도 돼요. 뭐 아무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광전사의 갑주가 등장을 해. 걔가 그 갑주를 입는 거야. 네. 그러고 나서 새한테 그 철포를 날려. 그때 눈이 딱 떨어져 나갔는데 그 눈 모양이 그리피스였지. 딱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승님의 마지막 여기 필살기. 대마법 그렇지 필살기가 갑자기 스승님이 갑자기 소환이 됩니다 꿈속에서. 옛날에 너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했지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보는구나 자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하지. 뭔가 축복을 내려 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파편에 도달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마지막 파편의 정체는 그 역시나 그 캐스커의 태아 있었지. 네. 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식이 또 다시 한번 재현되는 영상이 또 보여지고 막 심장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이런 표현이 이제 또 나오고 어쨌든 이게 마지막 파편이래. 그래서 요걸 돌려놓으면 마음은 돌아올 테지만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이다. 뭐 맨날 이런 식이잖아. 그렇죠.
초신수 손오공이 마시면 되게 아프지만 막 갑자기 힘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초신수까지 갔어 여기서. 갑자기. 자, 근데 이때 두려워하니까 파르네제가 거의 보호자가 다 됐잖아 캐스커에. 네. 이번에는 제가 최선을 다해 당신의 어둠을 없애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믿어. 너를 믿는 나를 믿어. 그래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지. 넣죠. 심장을 인형에 넣고 그랬더니 인형이 완성이 되고 마침내 캐스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때 좀 그 조그만 그 애기 캐스커, 아니 그 조그만 그 인형 같은 캐스커도 자기가 갖고 갔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파르네제를 굉장히 뭐 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둘 사이에 친밀감이 되게 증대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 조그마한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안녕 하면서 들어갔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동의 이제 재회가 되는 거지. 현실 세계에서 이제 뭐 만 하루 정도의 시간밖에 안 됐대.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걸로 나왔잖아. 그리고 캐스커가 일어나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처음 인사하는 거지. 오랜 시간 엘렌이 패를 많이 끼쳤어. 마치 자기 아닌 것처럼. 나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다 깼다. 나 아니. 그거 나 아니. 이거 다중인격이야 나 아니야. 그런 거지. 아, 그걸 설명을 하지. 마치 이제 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그러니까 자기 몸은 몸인데 그걸 내가 조종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가 조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그래서 이 동료들과 여행 같은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마치 관찰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네 말은 아니다. 난 감동을 느끼련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마침내 꺼내니까 막 금방이라도 막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표정을 짓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요정왕이 드레스 선물을 줘. 아 너무 과했어. 과했지. 그렇게 이제 예쁜 드레스 입고 딱 같이랑 재회를 했는데 보자마자 그 과거의 기억이 소환이 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죠. 가까이 있지만 재회는 할 수 없는 상태가 그래도 된 이제 거죠. 말은 할 수 있어. 뭐 나무 등지고 막. 얼굴만 안 보면 목소리는 괜찮아?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과거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기억의 파편을 모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남은 거잖아요. 저주가 쌓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망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아를 붕괴를 시켰겠죠. 근데 이거를 다시 자아를 이제 뭐 때에 붙여서 다 이제 조립을 해놨더니 결국은 똑같은 고통과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그 막 죽은 영혼들을 소환해서 다 죽어도 끝이 아니야. 이런 방식의 생각하는 그리피스의 어떤 이상론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결로 보이죠. 이게 더 합당한 것 같고 마땅히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상처는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굉장히 안타깝고도 뭐 그런 마음으로 힘줘서 얘기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편 그리피스는 야만족 거인들과 이제 또 전쟁을 하고 있어. 그 거인들이 막 히드라를 또 앞세워서 막 또 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조드가 이제 막 이제 한 건을 하지. 이때 이제 신생 메이단의 돌격 대장은 이제 조드다 이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런 느낌으로 오랜만에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플러스 그래도 셔틀은 여전하다. 셔틀 아니었어 여기서. 여기 셔틀 아니었어요? 여기서 여기는? 그냥 여기 그랬나? 그리피스 뭐 그냥 명령만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바인 활 사도 있지. 얘가 이제 뭐 뒷좌석에 앉았더라고요. 켄타우루스인데 그거 되게 뒤에 가 있어. 뒤에 앉아가지고 이게 활을 이렇게 당겨야 돼가지고. 그리고 그룬벨드 그 크리스탈용 얘가 이제 가세를 하고 이제 보스한테 막타를 날리지 그리피스가. 늘 이런 방식으로 싸우잖아. 막타는 내가 쳐서 경험치 내가 갖는다. 이런 거 아니야? 그쵸. 자, 이후 이제 토벌전을 벌여. 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제 위협이 되는 마물들을 다 일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회의하는 거 보면은 뭐 동쪽에 어디 뭐 거인군을 물리쳤고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뭐 북쪽을 뭐 개간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꼭 또 그리피스가 선봉에 서서 맨 마지막 막타를 쳤다. 이거 들어가야죠. 그게 이제 신화의 완성인 거지.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일소를 하고 그 땅을 보니까 망가진 유적 같은 게 보여.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세우지. 그룬벨드가 이제 용으로 변신해가지고 막 뚝딱뚝딱 그냥 혼자서 다 세우잖아. 그러고 나서 그 문을 문 형태로 돼 있죠. 이게 그 영국에 있는 또 그거잖아. 또 이름 또 생각 안 난다. 스톤헨지? 스톤헨지 요거 아니었나? 거의 비슷하게. 그런 거였어요.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약간 도리처럼 만들었잖아. 요 문을 통과를 했어. 그랬더니 군대 애들이 뭐 우리 하늘을 나는 거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투명한 가지야. 그거죠. 그래서 세계 쌍수 가지를 통해서
어느 순간 팔코니아로 귀환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막 군대도 어디로든 이동 가능하다. 포탈까지 열어버렸다.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리피스랑 무녀뿐이다. 무녀만 없애면은 그리피스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거네. 앞으로 근데 같이 일행도 다 쓰겠지. 뭐 시르케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지. 그건 뭐 알 수 없고. 어쨌든 복귀한 그리피스는 이제 그동안 산적한 회의들을 막 끝내고 이제 뭐 샬럿트 공주랑 밤을 보내러 가죠. 근데 요 회의 내용이 좀 재밌지 않았나요? 네. 그 일단 중요한 의제가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이제 제거는 다 했어. 얘가 이제 원하는 게 뭐야? 이제 유지잖아. 네. 근데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힘을 주는 건 결국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약간 민주정부화 돼가지고 일단 애들부터 우리가 공교육을 시켜야 된다. 밥을 한 끼 두 끼인가 뭐 이렇게만 주면은 무조건 부모들은 협조할 것이다.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를 교육시켜서 뭐하냐 뭐 그런 거잖아. 정말 뭔가 조선시대에 나왔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야. 이거 미래를 뭐하냐 봐야 이게 말이 된다고. 되냐? 애들 그럼 발라이나 이렇게 뭐하는 거야? 글자 안 읽어서 뭐해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도 양반들이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피스가 주장을 하고 뭐 샬럿 공주가 뭐 고아원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뭐 동서남북으로 이제 정벌도 하고 개간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돼요. 그 난민들을 이제 군이나 하는데 그걸 이제 뭐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노역까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네. 시민화를 시키는 거지. 네. 시민군을 만드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용병으로 이 국가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정규군으로 이제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시민 의식을 가진 요 아이들부터 공교육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먼 훗날 우리에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약간 뭐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로마군을 만드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아 굉장히 급진적이야. 여기 안에서는 되게 급진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또 난민들은 그러니까 군인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복역을 하면은 뭐 이제 시민권. 연금을 준다는 거. 시민권이 아니었구나. 시민권도 네, 준다는 연금 거. 뭐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10년? 이 세상은 정말 다르구나. 아, 그리피스 거의 좌파다. 이 세상은 공교육 이런 게 없으니까 10년 금방 가 일찍 하면. 그리피스 녹색당이다.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안건들을 마무리하고 이제 샬럿트 공주랑 밤을 보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만월의 밤을 보더니만 때가 되었군 하면서 창틀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이때 머리가 거먹게 변하고 있죠. 아, 이거 좀 웃겼는데 그때 막 끝나고 나니까 샬롯트 공주가 와서 뭐 피곤하시죠? 피곤을 풀어드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 아 뭐야? 아 그래가지고 어. 그때만 난 되게 순수하게 뭐 허브차를 준다든지. 아 왜 그래 너? 봤었는데 다 끝나고 보니까 이게 약간 암호 같은 거였어. 아 그런데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피곤하시죠? 이게 암호였어 둘간에. 너 피곤해져라라는 얘기였어. 그래서 그 무녀가 보자마자 되게 얼굴이 안 좋았구나. 아 얘는 그 암호를 알았구만. 저것들이 보니까 샬롯트 공주는 이미 자고 있고 그리피스만 깨어 있더구만. 뭘 피곤을 풀어줘. 이미 뭐 풀 에너지 아니야? 그래 신적인 존재인데 뭐. 아무튼 자기가 풀고 싶었구만. 욕망을 풀고 싶었구만. 그래. 그게 암호라는 생각 재밌었어. 자, 그래서 다시 요 정도 쪽으로 가면 캐스커는 이제 전투복으로 다시 입어서 자기 원래 입었던 옷이 몸에 잘 안 맞았는지 그리고 이제 검수를 한번 선보이는데 뭐 만렙이지 뭐 가볍게 맨날 말로는 잘 될지 모르겠어 하더니 겁나 잘해. 몸이 기억하고 있다. 골렘 3마리를 순식간에 근데 보내버리지. 그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검은 무겁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한 그런 거 있잖아. 그렇지. 원래 기술파였잖아 또. 그 생활에 대한 이런 거 보면 그 얼마나 신기하냐. 같은 일을 10년 이상을 하면은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뭐 종이 몇 장 딱 집는 거 다 집잖아. 초밥 장인들이 언제 지어도 밥 20g을 짓나 뭐 이런 그렇지. 그런 거. 밥알수 세어 보면 막 200알 딱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보면 될 거야. 장인이야 얘도. 여기서도 이제 머리도 자르고 해서 진짜 예전 모습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시도로 바로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고. 몸집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츠 형님의 검술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다. 뭐 아 이런. 그건 맞아. 그렇지. 그건 배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다시 좋아져가지고 가츠랑 말하려고 하지만 역시나 또 얼굴 보니까 환영에 시달려가지고 기절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떡밥 기사가 이제 나오고. 해골 기사는 떡밥 기사. 스피드 에건. 아 진짜.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마법사 할머니 게드플린을 딱 보더니 뭐 꼬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나 누군가 했어 그래서 이거 좀 아까. 어쨌든. 누가 봐도 남자인데 씨. 아무튼 그 마법사 할아버지
보더니 아 꼬마가 많이 컸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요 해골 기사가 엄청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아마 팔코니아를 만든 것도 이 해골 기사였겠지. 뭐 그렇지. 거기에 왕이 아니었을까? 분위기상 그쵸? 딱 그거지. 옛날 전설 속에 나오던 그 왕이지. 그래서 이 셋은 이제 그 대장장이 두어퍼 하나리라는 애가 있대. 그래서 얘한테 어차피 장비도 수리할 겸 네 거 설명도 해줄 테니 가자. 그렇게 가지. 그리고 시르케는 몰다가 납치하듯이 데려가가지고 얘네를 따라가. 몰래 비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한테 가보니까 걔가 이제 광전사 갑주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치한테 어떤 환영을 보여줘. 그 막 그 낙인이 찍혀가지고 의식이 이러던 그 당시의 상황인 것 같은데 해골기사로 보이는 애 품에 어떤 낙인이 찍힌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게 그 조금 이따 말하는 그 벚꽃의 희무녀라고 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해골 기사의 기억을 보게 된 거지. 그치? 네. 그래서 거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은 고드엔드 중에 가운데 있는 애 한 명 빼고 나머지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현재 걔 빼고 걔가 아마 그 해골 기사의 적이었을 거야. 뭐 그러니까 맞아요. 가치에게 있어 그리피스 같은 그런 존재. 걔는 아직까지도 있잖아. 그 눈 맞아요. 꼬매네, 뇌 나오네. 아. 걔 이름 뭐야? 보르돈가 뭐 그런 이름이잖아. 머리 이렇게 큰 네. 좀 크네. 걔 빼고 나머지 4명 다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처치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다는 게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고드엔드 4명은 어디 간 거야? 바뀌었잖아 어쨌든. 해골기사가 죽였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 가운데 있는 애는 분명히 이제 적으로 언급이 됐고 얘가 이제 배신한 거였잖아. 아무튼 뭐 그런 방식이 있고 어쨌든 해골 기사도 여자를 잃었다. 뭐 그런 게 이제 기억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보여진다. 그 심지어 시르케의 스승인 그 플로라는 그 벚꽃의 희무녀를 모시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줘. 나중에 얘기하자면서. 42권에. 그러니까 진작 얘기했어야 돼. 나중에 얘기하는 거 안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흑발 꼬마가 또 나오죠. 네. 근데 얘가 원래 하루 있다 사라지잖아. 왜냐면 보름달이 뜨는 날은 하루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되게 그 기운이 오래 유지가 된다는 시기여서 며칠 며칠을- 동안 있어요. 네, 놀죠, 막 같이. 그런데 얘가 갑자기 그리피스로 변신을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잖아. 그러면서 뭔가 대사를 치는데 그게 그거야. 시적인 대사를 쳤는데. 아 뭐. 시적인 대사인데 그건 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내용은 자기가 만월만 되면 항상 기억은 희끄무레한데 항상 되게 슬픈 기억만 남았다. 그때 내가 뭘 했는지 모른다. 다만 뭐 남은 건 한 줄기 눈물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존나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갖고 와서 보면 안 돼요? 꼬우면 가서 한번 봐. 지금 너무 비교하고 해보고 싶어 지금 이거. 큰 의미는 맞는데 이거보다 훨씬 아름다웠던 것 같아 문장이. 지금 빵 터질 준비합시다. 꿈을 꾸었어. 만월의 밤에 어린애가 되어서 그리운 온기에 안겨 있었지. 그렇지만 꿈에서 깨면 희미한 쓸쓸함이 남아 있을 뿐. 그것도 금세 사라지지. 한 줄기 눈물과 함께 봐, 한 줄기 아침 눈물. 이슬처럼. 뭔가 좀 다르긴 하다. 내용은 내가 생각한 거 없어. 그러니까 약간 자기 의식대로 행동한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무의식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든 얘한테 이제 남았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 내가 모르는 사이에 너희한테 가서 놀고 있더라. 너희를 부모로 여기고 있더라. 근데 그것조차도 약간 얘가 생각하기에는 꿈이었겠지. 꿈 같은 거였겠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다. 이러면서 41권이 마무리가 됩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끝나지. 차라리 그러니까 뭐 장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내용이 확확 바뀌는 듯한 네. 느낌이 드는 정도로 네. 그렇게 끝났으면 이렇게 아쉬움이 크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살짝 잊고 있었던 가치와 그리피스의 그 악연 이런 것도 다시금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애증의 관계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좋아하면서 싫어할 수밖에 없고 뭐 좋아했지만 죽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관계가 결국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결국 그래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보다도 모든 이야기가 마찬가지겠지만 한 개인,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도약, 몰락 뭐 이런 것들, 관계 결국 여기에 끝내 방점을 찍고 있구나라는 그런 측면은 마지막에 이제 분명히 남긴 것 같아요.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대로 5월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된 것 같고 뭐 다시금 보면서 너무 아쉬웠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빈틈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상상력으로 매우 생각하니까 더더욱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 근데 이렇게 또 같이 뭐 그건 이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즐거움도 남겨주신 것 같네. 그러면 한 주평 하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저는 딱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실 지금 고민되는 건 미완성이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저도 했는데 지금. 미완성이라는 말을 뺄게요. 이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미우라 켄타로 인류에게 세계 문화유산을 남기다. 저랑 너무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쩌라고. 해봐요 그럼. 만화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미완의 완결. 뭐가 별로 안 안 비슷한데. 비슷한데 뭐가 비슷하다는 거야? 미완. 예술의 경지로. 나는 세계 문화유산을 알겠다고. 남겼다고. 짜씨가. 짜시. 내가 먼저 할게요. 부담 안 되게. 그리피스와 가치와 함께한 청춘이 41권의 가치는 아쉬움. 아쉬움을 표현했어. 아쉽지. 여기서 끝나는 게.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독자를 파티 삼아 한자로 펜을 대검처럼 휘두른 거장의 대서사시. 아쉽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진짜 너무 아쉬운 게 전에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는데 또 네, 얘기를 하다 나왔어. 보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어쨌든 자료도 있고. 예전에 진짜 한참 연재될 때 도대체 진짜 작가님은 이렇게 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완결 못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농담 삼아 했었잖아요. 그게 너무 현실이 되어버린 게 정말 아쉽고 슬프고 근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모르고 1권부터 41권까지 봐도 좋아. 뒤에 40권인가 41권에 와서는 음. 그 사실 이게 한 컷으로 거의 풀 페이지가 나와야 되는 컷들이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런지 근데 그런 장면에 좀 힘을 빼고 살살 그리셨어야 되는데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셔가지고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전시회에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수 아마 있을 것 일본에서는 하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는 많이 하니까 그런 방식의 네. 전시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편집부라든지 뭐 후배 작가들이 뭔가 기획을 하면은 베르세르크는 진짜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아서 길이길이 좀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나중에 뭐 천지창조 이런 그림처럼 남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쓸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걸 담았다고 생각이 들어. 비록 근데 인류한테 문화유산을 남긴 것 중에 다 짓지 못한 건물들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우디의 건물은 아직도 짓고 있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네. 후신들도 우리의 이제 다음 세대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베르세르크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네. 뭔가 아쉬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음. 뭐 그런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화 예고하고 그럼 마무리 지을게요. 네. 그러니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네. 자,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네. 영화 이야기 해볼게요. 네. 네. 자, A보다 발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프렛!